뉴욕 증시가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 다우가 1,500선을 넘겼습니다. 바젤 3가 예상 수준에서 합의되며 안도감을 줬고 중국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성장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의 자본을 강화하도록 한 바젤 3가 예상대로 합의된 데 따른 안도감과 중국 산업 생산 증가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오르며 배럴당 77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원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0.9%나 보다 높은 1.7% 2배가량이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휴레패커드가 델과의 경쟁 끝에 차지하게 된 3파 인수에 이어 보안업체인 아크사이트를 1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버 중국 총리는 중국이 수출 대국인 동시에 수입 대국이라며 내외 형평성을 강조해 위완화 절상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인아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또 80포인트가량 올라서 이제 1,50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그야말로 호재의 만발이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이미 공개가 된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를 보고 이미 반짝 기뻐한 상황에서 유럽 쪽에서 또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나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바젤 3가 예상했던 수준 정도에서 합의가 됨에 따라 은행주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은행주, 기술주, 원자재주가 모두 초강세를 띄었는데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처럼 힘이 좋군요. 네, 미국은 그 중국 산업 생산 지표 호조 영향으로 상승 출발해서요. 장중에 한때 소매 매출에 대한 불안으로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호재가 줄줄이 나오면서 기술주, 금융주로 그 매기가 강화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는 81포인트 오른 1,544, S&P 500은 12포인트 오른 1,121, 나스닥은 43포인트 오른 2,285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그 예정보다 이틀 앞 당겨 발표한 그 중국 8월 생산이 13.9% 상승하면서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였고, 이로 인해 그 아시아 및 유럽에 이어서 뉴욕 증시의 상승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호재도 보탰는데요. 이날 유럽 연합 그 집행위원회의 그 유로존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0.9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그 해외 경제 향상 소식에 따라서 GE와 캐터필러, 알코아 등 대형주가 상승을 했고요. 바젤 3 그 증시에 그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은행주가 각각 2에서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그 은행주는 그 JP 모건이 3.4, 뱅크 오브 아메리카 2.9, 웰스파고가 2.9, 시티그룹이 2.2%대, 골드만삭스도 2.65, 모건 스탠리도 2.13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뱅크 인덱스 지수는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에서는 그 인텔 및 마이크로소프트 효과가 힘을 입어서 랠리를 즐겼는데요. 인텔이 3.3 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반도체 지수가 3.35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텔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포럼을 통해서 그래픽 기능이 강화된 신규 칩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28% 급등을 했는데 이날 그 사용하지 않는 TV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를 개발한다는 소식과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른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은행주 그리고 기술주가 어떤 각각의 또 호재들을 안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틀에서 또 업종별로 분위기가 강세를 띄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차이나 효과 얘기부터 해보죠. 장 초반부터 중국 증시에서 나온 지표 때문에 강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산업 생산, 신규 대출, 또 우리한테 약간의 우려감도 줬었던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이러한 지표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일찍 지난 주말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산업 생산에 대해서 약간은 늦게 반응한 것도 같다 싶어요. 근데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렇게 반짝했습니까? 8월 중국 산업 생산이 그 전년 대비 13.9% 증가했는데요. 이는 그 시장 전문가 예상치 13%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13.4 증가세보다 확대되는 거였고요. 이와 함께 그 올해 초부터 그 지난 8월까지 그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이는 전문가 24.5보다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8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8.4%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17.8을 웃도는 것으로 나온 그런 지표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G2 중에 하나인 세계 경제의 어떤 또 다른 성장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의 지표가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지속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였는데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호재가 연발해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은행주 각각 얼마나 올랐는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바젤 3 합의가 은행주 랠리에 가장 큰 어떤 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도 랠리 성격의 은행주 강세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바젤 3 합의 수준이 그럭저럭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면서요. 좀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날 그 스위스 바젤에서 그 열린 그 바젤 3 최종안에 보면은 이 내용은 2019년까지 새 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강화된 자기 자본 자본율은 현행 4%에서 2019년까지 6%대로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또 현행 2%인 핵심 자기 자본율도 4.5%로 상향 조정됐는데 됐고 은행은 이 밖에 타이어 1에 대해서도 2.5%를 추가 완충분을 적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 기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까다롭지 않았고 8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행 기간이 예상보다 길다는 점과 은행들 대부분이 그 바젤 3가 요구하는 자본 비율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바젤 3가 적용됐을 때 당장 미국 은행들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제 우리 국내 은행들은 이미 기본 어떤 자기 자본 비율을 바젤 3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족하고도 남는다. 우리 국내 은행들은 거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미국 은행들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국 은행 대형 은행들 대부분이 이제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은행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애널리스트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새로운 규정 자체는 이제 대부분의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 대부분 대형 은행들은 단기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충분한 유예 기간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자본 100억 달러 이상의 62개 미국 은행 가운데 61개는 바젤 3의 자기 자본 비율 충족을 시킨다고 했고요. 나머지 1개 은행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지수 24개 은행 지수를 구성하는 24개 은행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7은행이 아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적용 유예 기간도 있고 말이죠. 일단 은행들이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된 시점에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은 어떤 배당까지도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까지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바젤 3 합의가 이루어진 건 은행들의 유럽권까지 다 합쳐서 어떤 건전성에 대한 이제 신뢰를 좀 보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인지 안도 랠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아마 은행주도 강세를 띠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얘기는 잠시 뒤로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까 기술주도 강세였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신제품 개발, 칩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무엇보다 휴렛 패커드의 공격적인 M&A가 기술주 중에서는 눈길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3파이어서 이번에는 보안업체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휴레패커드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그 아크사이트라는 회사를 1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아크사이트 주가가 25%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휴레패커드는 아크사이트를 주당 43.5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 10일 종가 24%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른 그 M&A 소식으로는 스리프티라는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그 렌터카 회사인 허츠가 13일 그 인수가를 15억 6천만 달러를 높여 제시하면서 아비스 그룹이 제시한 13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스리프티가 5.4% 상승했고 허츠, 아비스 둘 다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바젤 3 때문에 은행주가 오르고 또 중국의 산업 생산 급증했다는 소식에 에너지 쪽 원자재 알코아 등의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던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주의 또 M&A에 반응을 하면서 나스닥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꽤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제법 크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뉴욕 쪽에서 그나마 나왔던 지표라면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좋았습니다. 귀퉁이까지 역시 샅샅이 모두 좋았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미국의 8월 재정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도 호재였어요. 예, 미 재정 적자가 23개월째 지속됐지만 적자 폭은 축소됐는데요. 이날 그 미국 재무부는 그 8월 미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3% 감소한 90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950억 달러 및 그 전월 기록인 1036억 달러보다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재정 적자 규모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요. 이 재무부는 그 8월 중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1,639억 달러를 나타낸 가운데 재정 지출은 2,545억 달러로 2.2%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수 증가에 힘입어서 미국의 8월 재정 수치, 재정 적자 규모도 생각보다 줄어든. 자, 이제 나라비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지표까지 지금 얻어든 가운데 미국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아주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우만 전 고점을 조금 터치를 해주면은 나스닥과 S&P 500은 이미 전 고점까지 거의 봉우리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말이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더블딥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역시나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도 미국 경제 더블딥 리세션 가능성을 일축했다면서요.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들 좀 있는 대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오바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은 그 13일 그 버크셔의 사업 전반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그 자신은 미국의 거대한 황소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버핏은 이날 몬테나에서 마련된 그 경제개발 서미스 화상 연설을 통해서 그 미국의 더블딥 리세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그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도 이날 같은 행사에서 워런 버핏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전반적으로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고요. 특히 더디지만 확실히 지금의 어려움은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역시 이날 그 인터넷 시대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기술의 진보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향후 IT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잠깐의 어떤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에 불과한 지금 소프트 패치가 이제 결국에 더블딥보다 더 지금 힘을 얻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IMF 총재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느려서 고용 성장 어렵다. 고용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시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확실히 이제 미국의 경기가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낙관론이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의 경제 회복세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요? 예, 미국 시장에 대해서 3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 미 기업이 대규모 현금 보유를 바탕으로 지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점과
둘째, 현재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그 소비 회복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그 미 상업은행이 하반기 중 추세적인 신용 공여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 그 미국 경기 회복세의 그 세 가지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뭐 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지만 안도 장세에 이어서 경기 회복 기대 장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 경기 회복세가 재개됐다라는 세 개의 근거까지 한번 함께 해봤고요. 유럽 쪽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유럽도 역시 플러스 마감을 한 것 같은데 많게는 1% 이상까지 올랐더군요. 역시 바젤3 영향권 안에 들었을 것 같고 중국 지표가 역시나 유럽에도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한 바로 그 진원지였던 유럽 쪽 마감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 바젤3가 예상보다 까다롭지 않은 모습과 중국 산업 생산 영향, 그다음에 유럽 EU 집행부의 유로존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소식으로 영국이 63포인트, 뭐 프랑스가 41, 독일이 46, 전반적으로 1% 상승하는 그런 강한 장을 보였는데요. 이날 그 업종별로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크레디아 그리콜이라는 회사가 5.75%, 소시 제네랄, BNP 파리바, 네. 뭐 코메르스 방크 등 은행주들이 2에서 4%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그 유럽의 그 유로화 사용하는 16개국 그 국내 총생산 GDP가 성장률을 1.7%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에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늘어나겠다에 따라서 자원개발주인 뭐 가장모스가 5%, 엑스트라가 3%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BH 필리턴과 리오 틴토 등이 뭐 2%에서 3%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유럽도 역시 은행주, 자원개발주가 모두 강세를 띄었다. 역시 뉴욕과 재료 자체는 비슷하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강세로 끝난 유럽 증시 마감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달러와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유로가 참 의미 있게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도 이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 이 뒤에는 중국의 지표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품 시장 쪽 그리고 외환 시장 쪽도 좀 비중 있게 다뤄주시죠. 예, 유가는 이날 그 큰 폭으로 오르며 77달러대로 올라섰는데요. 중국 그 8월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원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그 유가는 배럴당 1% 상승한 71.19달러 마감했고요. 특히 또 이제 그 중동 송유관 폐쇄 소식으로 네. 이제 공급 차질 우려를 나오면서 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율 쪽을 보시면은 그 윗달러가 광범위한 약세 지속을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해서 폭넓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개선된 그 중국의 8월 산업 생산과 유로존의 성장 전망 상향 조정, 뭐 이런 그 바젤3 협약 등으로 인해서 유로 달러는 1.29 달러대를 향해서 1.6% 이상 오르면서 네. 그 주요 동화들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때문인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요. 지금 유로 달러의 올해 전망치를 뭐 지금 뭐 1.30, 1.29보다 조금 낮지만 기존에 예상했었던 1.20보다는 그렇죠? 1.20으로 1.15달러보다는 좀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로화의 앞으로의 반등, 달러화의 약간의 그 폭넓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약세 어디까지 진행될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는 장중에 거의 한 2.85까지도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뉴욕에 또 힘을 불어넣어 줄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요, 2년 3개월 만에 1,800을 넘긴 다음 2년 10개월 만에 이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1,800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 오마의 현에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블딥은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 얼마나 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는 나날이 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고점을 장중에 그리고 종가상 얼마나 높일까? 어제는 종가가 1,818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예, 1,800을 넘자마자 다시 추가 상승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1,800이 이제 지지선으로 좀 바뀌어가는 이런 분위기. 악재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시장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그 고점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사실은 1,820도 코앞에 두고 끝이 났었죠. 1,818포인트도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주 보내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까? 지금 1,840에서 50포인트 정도가 시장에서 슬슬 꼭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원래 9월달 지금 9월 시작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 자체가 가장 높게 봤던 데가 아마 1,840포인트 정도를 제가 좀 기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도 포인트 정도면은 9월달 시장은 좀 꼭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대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나 분위기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이 좀 크게 하락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주식을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좀 하면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던 대형 관련주들 물론 갑자기 주도주로 좀 복귀를 하면서 시장을 지금 끌어올려주는 자동차 업종을 좀 제외하고서는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현금화 일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주 빼고는 조금 수익을 확정짓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략은 차후에 좀 다시 모아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자, 지수 얘기를 했었고 수급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외국인들이 이만큼만 사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보니까 유로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인 달러 약세, 돈도 이모징적으로 많이 푼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풍부한 유동성 수혜를 우리가 좀 누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들거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도 보시면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역시 1,800을 넘어가자마자 다시 한번 펀드 환매에 대한 시장에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펀드런이 있냐 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판단을 했을 경우에 1,800포인트 초반대를 빨리 기간 조정 같은 거 없이 빨리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개인들이 장이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생각을 좀 접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약에 1,800을 넘기 전에 보여줬던 우리가 1,800을 앞에 두고 계속 한 두세 번 정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시장하고 똑같은 상황. 1,800 한 40포인트를 빨리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조금 갇혀버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펀드 환매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800포인트를 하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여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00 한 40포인트를 빨리 좀 돌파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증시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서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1,800을 넘어서는 데서도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의 자력으로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1,800을 돌파를 시켜줬지만 1,84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데까지도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다시 해버리느냐 이런 거를 좀 시장에서 잘 판단을 하시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결정은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냐
않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꾸로 또 지수 측면에서는 말이죠. 1800 한 4, 50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끌어올려주느냐. 그 속도에 따라서 펀드 환매에 짓눌릴 수도 있고 발목이 안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뭐 1800 한 40 정도를 지수적인 측면에서 꼭지로 한번 보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또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수급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현금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자동차만 좀 믿음직스럽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뭐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업종하고 IT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IT 업종은 아직까지 돌아서기는 좀 많이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있다고 네, 제가 어제 같은 말씀드리면서 장에서 IT 안 가는 게 참. 예, 어제 뭐 장이 10몇 포인트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IT 네. 삼성전자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뭐 빠졌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환율은 좀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IT 업종에서는 악재가 좀 될 가능성도 네. 있겠지만은 IT 업종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죽은 지가 거의 한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이 9월 말 정도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그때 IT들이 만약에 반등을 좀 해주지 못하면은 정말, 예. IT 업종은 정말 올해 내내는 거의 뭐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지금 어제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77만 원 지금 저번에 고점이 한 87만 원 정도 될 텐데요. 4월에 한 예. 10만 원 정도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지수는 연중 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1800포인트를 훨씬 넘어가는 연중 고가가 나왔다는 게 IT 업종을 지금 빼고 시장이 올라왔다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좀 올라오기에는 물론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워낙 강하게 올라왔었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을 해주기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하면서 그때 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IT 업종은 조금 더 길게 조정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IT 지금 뭐 단기 반등 노리고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야말로 부담스럽고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적고 가시화될 때 빠져나오는 그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물리셨을 걸로 제가 판단을 예. 하는데 워낙 장기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익이 나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IT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마이너스권에 돼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도래할 때 반등이 나올 경우에 원금까지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원금까지 올라오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의 지금의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가까이만 종목들이 올라와 준다면은 네. 어느 정도의 그냥 손절을 좀 인정을 하시고 예. 손절이라도 좀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네. 지금 시장 여건 상황에서는 판단이 좀 맞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상대적으로 날았었던, 예, 그 업종들 더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수가 가고 상승장으로 확실히 접어들다 보니까 업종 전체가 같이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드디어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 뭐, 철강, 해운, 그야말로, 전통적인 중국주들이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나는지. 예, 지금 뭐 우리 시장에 지금 최근에 모였던 모습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들이 지금 나오면서 중국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에도 조정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좀 상당히 많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이랬었는데 어제 뭐 종목들 보시면은 IT 업종만 빼고 전반적으로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호전이 될 것 같고 예. 외국에서 뭐 나오는 이런 기사들도 보시면은 뭐 더블딥이나 얘기들이 또 쏙 들어갔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악재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네.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시장 분위기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은 그야말로 지금 막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철강도 거의 상승 탄력을 조금 받은 그런 모습인데 해운이 오히려 가장 좀 그 세 쪽에는 처진다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상대적으로는 좀 가격 메리트도 있다 싶고 조선주 이러다가 뭐 2007년 2000포인트 때 그런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추격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조선주가 지금 과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시점에 있는 동안에 지금 상승폭을 따져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뭐 현대중공 같은 거에 뭐 태양광도 같은 테마를 올리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어제 조선주도 올라온 모습들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그리고 어제 뭐 STX 조선해양 같은 거도 뭐 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조선주들이 지금
최근에 수주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수주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물론 네. 2007년도 같은 그런 화랑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블딥만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네.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3,000포인트 거의 육박을 다시 합니다. 1,700포인트까지 네네. 내려갔다가 3,00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해운업종에 대한 기대가 슬금슬금 나오기는 하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BDI 지수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해운업종에서 이익을 좀 보려면 한 3,400이나 500 정도를 좀 넘어가야 된다는 예,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BDI 지수가 조금은 더 올라가 봐야지 해운업종이 이익권에 좀 진이 좀 되면서 네.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은 중국이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네네. 예, 중국이 지금 2,7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네, 2,600포인트대에서 계속 지금 턱걸이에서 걸리는데 2,700을 좀 넘어가서 네. 5월달, 4월달 지금 지수 상해 종합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3,000포인트 선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 증시의 중국 관련주들, 뭐 조선이나 해운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네. 네, 그렇게 한번 전망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아주 큰 폭으로 올랐었던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분위기를 봤고 앞서서 IT에 대한 의견도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그에 가장 먼저는 자동차주에 가장 큰 믿음이 있다 하셨지만 글쎄요, 굳이 어떤 트렌드상으로 참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차와 더불어 화학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화학 쪽 종목 하나 들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오늘은 SK 에너지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유업종이라고 좀 많이 판단이 되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도 지금 진출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에도 지금 분포가 좀 돼 있는 모습인데, 지금 8월달 대비 정제 마진 자체가 8월달에 단순 정제 마진이 한 1달러 선이었는데, 네. 지금 9월달 들어서 한 2달러 선으로 지금 단순 정제 마진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 예, 네.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3분기 때 지금 정기 보수가 좀 진행이 좀 되면서 2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개선폭이 좀 나타날 걸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거래일 동안 기관 쪽에서 한 50만 주 이상 네.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어제 외국인 쪽에서 한 10만 주 정도 매수 그리고 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제가 매수가를 어제 저가인 13만 한 8,500원 정도, 어제 종가가 13만 9,500원인데, 네. 오늘 시장이 좀 강세로 좀 예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밑에가를 매수가를 너무 밑에서 잡아드리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신고가고, 추세가 살아있고,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네. 어제 저가 정도인 13만 8,500원 정도의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고, 네. 21선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13만원권, 네. 13만원권이 깨지면은 일단 장기적인 대형주들 장기 종목은 제가 21선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계속 드리는데 네. 21선이 깨지면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3만원을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목표가는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섣불리 좀 선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제가 일단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14만 9천원 한번 제가 목표가를 14만 9천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SK에너지 어제 신고가 냈습니다. 또 그제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들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의 가장 낮았었던 가격인 13만 8,500원 정도에서 한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한 15만 원 근처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1선에서 손절 라인은 일단 마음속으로나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화학주 중에서 SK에너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문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총수들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레리 서머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방중 이후 연일 달러 대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개혁 이후 첫 6.75위안대 진입했습니다. 은행들의 자기 자본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쌓아야 하는 자본이 기존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벼랑 끝 공방을 벌여왔던 라흥찬 회장 측과 신상훈 사장의 막판 절충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사회에서는 경영을 둘러싼 양측 간의 사생 결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등의 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밀 수입 가격이 한 달 사이 25%나 급등해 국내 수입 물가는 5개월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을 했죠. 얼마 전에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비슷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어제도 역시 예상대로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괜찮은 화답이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모았더니 이명박 대통령과 또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 예정대로 이제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대기업의 좀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대중소기업 이 동반 발전을 위한 좀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측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어제 이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좀 갖는 책임의 무게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영역을 침범을 한다든지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화두이죠. 이 공정에 대한 내용 어제 또 이 자리에서 꺼내졌는데요. 예. 이제 기업 총수들은 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불공정 관행을 한다더라면서 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대기업들의 관행이 있는지 좀 총수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달라. 그러한 부분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기업 총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답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참석자들의 전언이고요. 특히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주문을 하자 대기업 총수들이 이 대중소기업 동반 상생을 이제 실천을 좀 2차 업체 또 3차 업체까지 확대 나가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이달 밝힌 내용인데요. 이달 말에 이 삼성 사장과 또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좀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좀 이 자리에서 좋은 협력 방안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2, 3차 협력업체들 혹시 잘못 지도할 경우 좀 노동법이나 공정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좀 지켜봐 달라, 챙겨봐 달라. 네. 그러한 점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구본무 LG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LG가 추진하는 사업에 좀 유능한 중소기업들 참여시켜서 이 기술 파트너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좀 협력업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술과학 증진이나 또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점도 밝혀서 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또 어제 이제 해프닝이 조금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좀 뒤늦게 정정하는 그런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다. 또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네. 이제 대기업의 이 사회적 책임을 좀 고강도로 주문하는 이 최근 상황과 좀 맞물려서 좀 적지 않은 파문이 좀 일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좀 진화에 나섰는데 이 대기업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또 대통령 목소리가 그 현장에서 조금 목소리가 작아서 좀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원래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전달됐다 이렇게 말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실수치고는 좀 미묘한 좀 의미 전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변인의 해명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지 또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다는 점에 있어서 글쎄요, 청와대 해명을 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있어서는 저희가 한 번은 조금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녹음기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죠. 그래요. 어쨌거나 대중소기업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거는 기대가 또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생이 화두인데요. 상생의 기적이 좀 나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 환율 변동제로 바뀌고 나서 9월 들어서 특별히 위안화 가치가 조금씩 지금 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미국 쪽을 조금 의식해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 미국한테 이익이라고들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달러당 위안화 환율 계속적으로 지금 사상 최저치 수준 경신을 하고 있죠. 어제 이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전날 대비해서 0.01위안 하락한 6.75위안 기록을 했고요. 2005년 중국의 환율 개혁을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조치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미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또 미상원의 은행위원회가 내일과 모레 각각 청문회를 열어서 아마도 이 위안화 절상 문제에 조금 압박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서 지난주죠. 이 레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원자바오 이 중국 총리 등과 만나 이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좀 논의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중국 환율이 떨어지다가 보면 아무래도 수출국인 입장이니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한 점에서 아무래도 이 중국의 물건을 사다가 쓰는 이 미국에는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면은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좀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좀 과연 이 인식이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조금 뭐 위안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저치 행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이 미국의 무역 적자 얼마나 해소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환율 조정만으로 이게 완전히 뒤집히거나 뭐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라는 점은 현재로서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한 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요, 새로운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바젤 3를 합의를 했습니다. 바젤 2가 지금 현재까지 적용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이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6년 만에 새로운 건전성 규제가 나온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은행들 또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타격을 입을런지 분석들도 많은데 일단 바젤 3 합의 사항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금융위기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또 금융감독 기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모여서 이 은행 자본 건전화 최종안 바젤 3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제 마침내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유럽중앙은행 총재는요, 강화되는 이 자본 기준이 좀 장기적인 금융 안정과 또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이 안을 앞으로 좀 밀어붙일 의지를 또 밝혔고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지금 2%인데 이게 4.5%까지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후순위채를 포함한 이 기본 자기 자본 비율이 이 티어 1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4%에서 6%로 또 강화를 하고요. 여기에 또 은행들이 별도로 완충 자본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은행들의 신용이 아무래도 크게 약해졌으니까 네. 그만큼 은행들이 좀 자본을 많이 쌓고 돈을 좀 많이 쌓아놔서 좀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러한 뜻으로 저희가 좀 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은행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은행들에게 좀 감독을 그만큼 많이 요구를 하고 건전성을 요구를 하고 또 돈을 많이 쌓으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뭐 쉽게 이거를 좀 용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최종안은 마련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 전 세계 이 대형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 방안을 저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초점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번에 마련된 이 바젤 3 최종안이 뭐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된 뒤에 각국의 승인을 거쳐서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건전성 대비가 잘 돼 있어서 네. 이 바젤 3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더 이상 준비를 할 방안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국내 은행들 역시도 조금 더 건전성 확보 방안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한금융지주 사태 후속 뉴스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흥찬, 이백순, 그리고 신상훈이 3인방의 운명을 가를 그 의미 있는 이사회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오늘 개최가 됩니다. 사실상 어제 라흥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간의 막판 절충이 있을 법 했는데요. 사실상 결렬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사회 모든 것이 달려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라흥찬 회장과 이 신상훈 사장 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뭐 별 소득은 없었다고 하고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인데요. 이 신한 이사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결국 이 신 사장의 해임안이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게 됐습니다. 어제 신 사장이 마지막 타협안으로 본인과 이백순 회장의 공동 퇴진을 제안을 했는데 뭐 이행장 측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행장 측이 신 사장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가 정말 이제 엄청난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일단 뭐 12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할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또 라 회장 측 같은 경우는 신 사장을 제외한 11명 전원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이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신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1교포 출신 사회이사의 지지를 확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한 명만 더해진다면은 해임안 가결에 필요한 7표 찬성을 저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사진의 표심이 아무래도 궁금할 텐데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입니다. 이제 뭐 이사진으로서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도 안 나온 상황인데 신 사장을 뭐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라 회장을 불신임을 이 신한지주의 경영 공백을 초래하기도 좀 힘들다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점이 좀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네. 자, 오늘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또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서 말이죠. 신한 사태는 쉽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겨도 만만치 않은 후유증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다고 하니까 이사회 결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국내 수입 물가가 지금 5개월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곡물가가 뛴 것이 역시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러시아 쪽의 조치도 역시 이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금 수입 물가 5달째 오름세 보이고 있죠. 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5.7%나 오른 걸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곡물과 철광석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이제 밀값이 무려 이제 25%나 올랐고 여기에 뭐 옥수수나 이 콩, 또 고무값도 올랐습니다. 또 광산품 중에서는 뭐 철광석도 올랐고 여기에 아연과 구리, 아연 광석도 크게 오르는 모습들 보이고 있지요. 반면에 이제 수출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내렸는데 뭐 이제 컴퓨터와 또 휴대폰 등 공산품 가격이 아무래도 내린 게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수입 물가가 보통 오르게 되면 통상 이제 2달이나 석 달 뒤면은 바로 이제 국내 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물가 뉴스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꼬리에 꼬리를 호재가 물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이나 효과 때문에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 때문에 원자재주의 상승세가 이미 예고가 된 채 강세로 출발했고요. 장중에서 나온 중국의 재정 수지 관련해서 적자폭이 줄었다는 것도 호재였으며 좀 전에 저희가 다뤄봤었던 바젤3 합의안도 은행에 안도랠리를 줬습니다. 은행주의 강세는 자원개발주의 강세와 더불어 유럽에도 똑같이 나타난 그런 특성이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중국, 미국, 유럽에서 모두 다 호재가 약속이나 한 듯 터져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워런 버핏까지 미국의 더블 딥은 없다라면서 일축을 해서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주었는데요. 이같이 더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장은 과연 몇 포인트로 출발해서 장중 고점은 또 얼마까지 높일지 그야말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IT주들이 조금 함께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말이죠. 자,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정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